안녕하세요. 화상관계인 홍현필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에 이어서 개인회생 폐지, 그중 변제계획 인가 후 개인회생 절차 폐지, 지난번에 인가 전 폐지라 했죠. 이거는 이제 줄여서 인가 후 폐지라고 합니다. 변제계획 인가 후 개인회생 절차 폐지, 짧게 인가 후 폐지. 변제계획이 요건을 보겠습니다. 변제계획이 인가되어 변제계획이 수행 단계로 접어든 후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 절차 폐지 결정을 해야 됩니다. 1. 첫째, 면책 불허가 결정이 확정된 때. 1호. 둘째,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할 때. 다만 채무자가 제6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책 결정을 받은 때를 제외한. 사망, 채무자가 재산 및 소득의 은닉,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된 변제계획을 수행하지 아니한 때. 위 각 사유 가운데 3의 사유, 즉 채무자가 재산 및 소득의 은닉,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된 변제계획을 수행하지 아니한 때에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된 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필요성이 설명이 필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이와 같은 부정한 방법이 아닌 다른 사유로 변제계획을 불이행한 경우입니다. 즉 이 사유에 해당한지를 따져봐야 됩니다. 일단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못했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폐지를 하는 것은 아니고,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하나여 개인회생 절차를 폐지하게 됩니다. 판례를 한번 읽어볼까요? 대법원은 법원이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인가된 변제계획의 내용, 당시까지 변제계획이 이행된 정도,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못하게 된 이유, 변제계획 이행에 대한 채무자의 성실성의 정도, 채무자의 재정상태나 수입 및 지출의 현황, 당초 개인회생 절차 개시 시점에서의 채무자의 재정상태 등과 비교하여 그 사이에 사정병이 있었는지 여부 및 채권자들의 의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나, 단순히 변제계획에 따른 이행 가능성이 확고하지 못하다거나 다소 유동적이라는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규칙 제88조 제1항 4호는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지체되고 그 지체액이 3개월분 변제액에 달한 경우 법원에 대한 보고를 회생위원회 업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연체 기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이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나, 이때도 이와 같이 대법원 결정에서 판시한 여러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하게 된 경우라도 채무자가 법 6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책 결정을 받은 때에는 개인회생 절차를 폐지하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수행하고 있지만 인가 전에 재산 및 소득에 관하여 허위 진술을 한 사실이 인가 후에 밝혀진 경우에 개인회생 절차를 폐지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개인회생 절차는 면책을 최종 목표로 하여 진행되는 절차로서 면책 불허가 사유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변제계획을 수행하는 것은 무의미하므로, 채무자가 소득을 허위로 보고하는 등 면책 불허가 사유가 존재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621조 제2항 2호에 의하여 채무자가 변제계획이 완전히 수행된 경우에는 당연히 면책을 받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인가된 변제계획을 그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즉 면책을 받을 수 있도록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에 해당한 것과 폐지 결정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 법원이 면책 불허가 결정을 할 수 있음을 변론으로 하고 624조 제1항 2호 또는 3호의 사유에 해당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반대 견해도 있습니다. 결국은 어느 견해에 의하더라도 폐지를 하느냐 불허가 결정을 하느냐, 채무자 입장에서는 마찬가지 불이익 받는 건 똑같죠. 다만 어떻게 폐지 결정을 하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죠. 절차, 이때에는 이해관계인이 개인회생 절차의 폐지 신청을 하는 것이 보통일 것이나 법원이 직권으로 폐지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해관계인이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표시, 사건의 표시, 채무자 및 신청대리인과 그 대리인의 표시, 개인회생 절차의 폐지를 신청한 취지 및 그 사유를 각기 지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절차 폐지 여부의 판단을 위하여 법원은 필요하다면 회생위원에게 폐지 사유 유무를 조사시킬 수 있고, 채무자나 이해관계인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채무자를 신문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채무자 신문은 법에 정하여져 있지는 않으나 개인회생 절차의 폐지 사유가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
채무자가 재산 및 소득의 은닉,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된 변제계획을 수행하지 아니한 때로 정해져 있는 이상 그러한 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신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이 채무자를 신문할 수 있음은 당연합니다. 법제 621조 제1항은 개인회생 절차 폐지 결정을 할 수 있다가 아니라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가하에서 열거한 개인회생 절차 폐지 사유가 인정되는 때에는 법원은 반드시 개인회생 절차 폐지 결정을 해야 합니다. 결정을 하여야 한다. 강하게 되어 있죠. 공고에 대해서는 변제계획 인가전 폐지 결정의 경우와 같습니다. 개인회생 절차 폐지 효력, 절차의 종류입니다. 우리 파산 절차 폐지도 절차의 종류의 사유라 그랬죠. 개인회생 절차의 폐지 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 절차가 종료하게 되고 개인회생 채권은 절차의 구속에서 해방되어 변제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나 변제의 수령 등 채권 소멸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한 금지가 풀리게 됩니다. 회생 절차와 달리 변제계획의 인가에는 권리변경의 효력이 없기 때문에 변제계획에서 정한 개인회생 채권의 변제기간, 변제방법, 변제액수는 개인회생 절차 폐지가 되면 확정되면 효력을 잃게 되고 채권자는 원래 채권의 내용대로 채권을 행사하고 집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경우 별도의 집행권한이 없더라도 개인회생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 채권자표에 기하여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인가전 개인회생 절차 폐지 효력.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으로 인하여 중지 또는 금지되었던 개인회생 재단에 속한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는 속행되거나 실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으로 인하여 중지 또는 금지되었던 채무자에 대한 회생 절차 또는 파산 절차,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 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 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강제 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 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한 체납 처분 등도 속행되거나 이제 가능하게 됩니다. 법은 인가전 개인회생 폐지의 경우에는 621조 제2항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 제출에 따른 시효의 중단은 인가전 개인회생 절차 폐지의 경우에도 적용되고 인정된다고 봅니다. 인가 후 개인회생 절차 폐지 효력, 인가전 폐지 효력, 인가 후 폐지 효력. 변제계획이 인가된 후 변제계획에 따라 이미 변제를 행한 경우에는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되더라도 그 변제한 만큼의 채무를 소멸시킨 효과가 부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변제계획 인가에 의해 개인회생 채권자의 채권의 내용에 변경이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되면 이미 행한 변제 부분은 당초의 원금, 이자, 지연, 손해금 등에 어떻게 충당되는지에 관한 매우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법은 이와 같은 충당 문제에 대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의한 법정 충당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용, 이자, 원금 순이죠. 비용, 이자, 원금. 그 다음에 뭐 변제기가 도래한 것, 안 도래한 것, 이렇게 민법에 법정 번제 충당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비용에 가장 먼저 충당하고 이자, 원금. 사실은 원금은 거의 줄지 않는다고 봐야 되죠. 이미. 또한 법 621조 제2항은 변제계획 인가 후 개인회생 절차의 폐지는 개인회생 절차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컨대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의 제출 또는 개인회생 절차 참가에 대하여 부여되는 시효 중단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고 변제계획 인가 결정에 의한 회생 절차, 파산 절차, 강제 집행 절차, 가압류, 가처분 등의 실효, 변제계획 인가 결정에 의한 채무자의 급여 등에 의한 전부 명령의 실효도 번복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 제출 또는 개인회생 절차 참가에 의하여 중단된 시효는 폐지 시부터 새로 진행됩니다. 처음부터 다시 진행됩니다. 폐지 결정에 대한 불복은 즉시항고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공고를 하여야 하므로 즉시항고는 공고를 항상 14일 이내에 해야죠. 즉항이 제기된 경우 법원은 항고 제기일부터 일주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항고인에게 보증으로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을 공탁하게 할 수가 있고, 항고인이 그 기간 내에 보증을 제공하지 아니한 때는 법원은 결정으로 항고장을 각하하게 되며 항고가 기각되고 채무자에 대해 파산 절차가 속행되는 때에는 보증으로 제공된 금전 또는 유가증권은 파산재단에 속하게 됩니다. 다만 서울회생법원 실무는 보증보험증권에 의한 항고 보증금 공탁은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허용할 경우 추후 보증보험회사의 구상금 채권이 발생하게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 파산을 보겠습니다. 개인회생 절차의 폐지가 확정되면 개인회생 절차가 종료되고 개인회생 채권은 절차의 구속에서 해방될 뿐 현행법상 필요적 또는 임의적으로 파산을 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 결론 파산이 인정 안되죠. 변제계획 인가 전에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된 경우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으로 인하여 중지 또는 금지되었던 채무자에 대한 파산 절차는 그 중지 또는 금지에서 풀려 속행되거나 가능하게 됩니다. 변제계획 인가 결정으로 파산 절차가 효력을 잃은 후 개인회생 절차 폐지 결정이 확정된 경우 파산 절차의 실효가 번복되지 않으므로 파산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채무자 등이 파산 신청을 다시 해야 합니다. 그러나 재건형 도산 절차가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 따라 파산 절차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청산할 필요가 있고 이는 회생 절차에서 뿐만 아니라 개인회생 절차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의 민사재생법 역시 재생 절차, 개시 신청 기각, 재생 절차 폐지 등에 의해 재생 절차가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종료한 경우 파산 원인인 사실이 인정되는 때는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할 수 있고 파산 선고 후의 재생 채무자에 관하여 재생계획 인가 결정의 확정에 의하여 파산 선고가 실효된 후 재생 절차 폐지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도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거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하여 개인회생 절차 종료 후 법원에 의한 직권 파산의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법론을 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인가 후 폐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인가 후 폐지. 인가 전 폐지하고 인가 후 폐지가 있지만 오늘 인가 후 폐지를 알아보고 그 다음에 개인회생 절차 폐지 효력 일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불복까지. 다음 시간에는 면책과 면책 취소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